자, 여러분 좀 일어나실까요? 자, 풀이를 마저 해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로 틀린 뒷번호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3번부터 33번을 틀린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33번은요 여러분 그 전 사실 여기서 풀었거든요. 여기서 빈칸 문장이 워낙에 길잖아. 그리고 여기 지금 whereas 반면에라는 역적도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지금 상반되는 특징이거든. 그렇게 한번 일단 단서 잡아보고 실제로 확인해 볼게요. 보자. The primary difference, 주요 차이점인데 morality, 바로 도덕성과 다행히도 단어를 줬죠. 사려, 분별력, 사려 깊음이란 단어야. 신중함. 다시 도덕성과 사려, 배려심 사이에서의 주요한 차이점은 그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후자의 경우라 함은 사려를 받는 거죠. 사려의 경우에 장기간의 이득, 혜택이 secure, 동사로 뭐지? secure 뭐죠? 보장하다, 안전하게 확보하다, 그죠? 그래서 장기간의 이득이 확보가 되는데 바로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에이전시가 이제 우리가 원래 기관이라는 뜻이 기관, 그죠? 기관이라는 뜻이 있고 이거는 기관이라 해도 되는데 문맥상 보면 요게 사전에 저 뒤에 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행하는 영향력이라는 뜻도 있거든. 여기서 이제 뭐 영향력이라 하기도 그렇고 행위 정도로 의역하시면 행위. 근데 뭐 에이전시를 행위라고 굳이 정확히 해석을 못하더라도 대충 문맥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어쨌든지 간에 어떤 자신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장기간의 혜택이 확보가 되는데, 자 보세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일단 뒤에 후자인 사려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사려에 대한 혜택이 누굴 배려했어? 신중히 행동했어? 그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된다가 중요하고, 반면에가 나왔어요. 반면에 전자의 경우, 바로 도덕성, 이게 키워드인데요. 반면에 도덕성인 전자의 경우에 대명사 받아주라고 그랬죠. 가장 적절한 명사는 이거지 뭐. 자, 반면에 전자인 도덕성의 경우에 장기간의 혜택들은 mediate이라는 단어도 우리 외웠죠. 뜻이 뭐지 이거? mediate. 요거랑 우리가 동의어로 meditate, meditate, 혼동어휘로 우리가 정리했었죠. meditate 얘 뜻이 뭐고? 얘는 뭐라 meditate 얘는 저기 명상하다 그죠? 미디어가 진짜 미디어 뭐다? 미디어가 뭐야 그럼? 매체 그죠? 매개체. 그래서 mediate 뭐다? 중간에서 이어주다, 중재하다, 이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의역이 좀 필요해. 자. 전자인 도덕성의 경우엔 반면에 그 장기간 혜택들이 중재된다는 얘기는 뭐 나오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장기간 혜택이 중재되고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또 다른 네임니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즉 다시 말해서 또 다른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또 마찬가지로 에이전시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reciprocity를 단어를 안 줬다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다행히도 줬어요. 서로 간에 좋은 걸 주고받는 거. 좀 어려운 말로 호혜라 그래요. 호혜. 서로 간 혜택을 주는 거. 자, 이 사람이란 바로 호혜. 서로 간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 보장된 그러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장기간 혜택이 나오는 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근데 뒤에 지금 뭔가 방법이 들어갔단 말이야. 서로 간에 좋은 걸 주고받는 게 보장되는 방식이 뭐냐? 단서는 아까 나왔잖아. 반면에가 나왔잖아. 역접이잖아. 아까 저기 뭐죠? 그 사려의 혜택이 나오는 방식은 뭐였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반면에 도덕성은 뭐다 그러면? 자기 자신과 정반대가 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덕성이 나온다 함을 일단 추론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전 단서가 잡히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자고 정말 그러한지. 그래서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게 중반 정도에서 해결이 됩니다. 요 밑에까지 읽어보긴 할 건데 단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처음부터 볼게요. 도덕성이 처음부터 나와 도덕성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잡아내는 게 질문해 주잖아. 도덕성은 종종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얘기는 도덕성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의무로서 이 의무는 수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행동은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To the harm of는 의역하면 되죠. 자기 자신의 이익이 생략됐겠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해치면서까지 남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바로 도덕성이에요. 라고 도덕성의 정의를 했고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역접이 나와서 잘 봐야 되죠. 단서가 있을 수가 있죠. 항상 역접 뒤에는. 그러나 그 뒤에 해석을 해보자. 지역이 요거 하나 틀렸다 그랬지. 해볼까 지역이? 그러나 도덕성 행동은
나대의 법비는 그지? 보통 주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혼자. 야 느낌 오지 않냐? 강조하잖아. 그지? 아까 사려는 뭐로부터 나온다고?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에 반면에 도덕성은 뭐다? 자기 자신의 행위와 정반대의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데 in isolation이 not이라고 벌써 주어졌네. 동떨어져선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뭐다? 오히려 뭐예요? reciprocity 뭐다? 아까 뭐라고? 상호 혜택을 주는 호혜, 그죠? 호혜의 일반화된 체계의 일부분으로서 도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행동이란 나 혼자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을 때 상대방도 그를 지켜주고 주고받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된다. 뭔가와 연관된 것이 바로 도덕성이라는 얘기는 정의를 하는 거라고. 자, 그다음 계속. 그냥 벗어봐. 그것은 네. 중심에 중심에 서 있는 것인데 뭐의 중심에? 사회 질서. 사회적 질서 중심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인간 사회에서. 그죠? 도덕성에 대한 특징을 말했네. 뭐다 바로 상호호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세요. 요 상호호혜의 일반화된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compliance란 단어를 유추가 가능하다고. compliance란 단어를 모르나? comply는 알잖아 여러분? EBS를 외웠잖아요. comply가 뭐라고 이게? 뭐였지? 순응하다, 따르다, 그죠? conform랑 똑같고 순응하다, 따르다. 명사가 돼서 순응, 잘 따라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응이라는 단어를 추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문제가 풀리고요.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읽어보자고. 좀 더 읽으면 compliance를 다시 한번 줍니다. 보세요. 자, 이러한 상호 호혜의 서로 간 혜택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은 혜택을 장점을 만들어내는데 모든 사람에게 가는 장점을 말이죠. 이 모든 사람이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장점들인데 이것은 자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유의 장점인데 바로 rob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동사로 rob이 강탈하다, 뺐다고 도둑질하다. 강탈당하는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혜택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에 대한 건 서로 간에 내가 너 거 뺏지 않을 테니 너도 내 거 뺏지 말아라. 서로 간 혜택을 보는 거란 말이야. 자기 혼자는 안 돼. 도덕성이란 양쪽이 같이 주고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여기 진호 해볼까? 자, 여기서 두 번째로 단서가 또 주어져요. 잘 보세요. 그리고 바로 빈칸이야. 만약에 관찰을 하는 거. 관찰이 아니지, 그지? observation이 관찰이죠. observance 뭐라고 이거? 준수, 그죠? 잘 지키는 거. 누군가 자신의 의무를 준수하는 거지. 만약에 나타낸다면 무엇을? 그 대가. 대가도 괜찮고요. admission 뭐죠, 여러분? 허락. admission? 승인. 뭐 비슷한 단어인데 admission 뭐다? 허락 승인되고 뭐 입장도 되죠, 입장. 그래서 입장 가격. 그래서 입장 가격을 나타낸다면 이게 입장가라면 어디로 들어가는 입장의 가격? 뭐 입장의 대가가 되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는? 호혜의 일반화된 시스템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내야 되는 그 치러야 될 가치가 뭐라고? 가격이 바로 자기의 의무에 대한 준수라면 그렇다면 then 확실해 보인다기 때문에 요지지 뭐 그죠? 분명화 되어있네. 분명합니다. 뭐가 대디야? 잘 보세요 여기. 존중하는. 뭘 존중해? 도덕적인 constraint 아까 나왔죠. 뭐라고? 제약. 그죠? 도덕적인 제약을 존중하는 거가 또한 혜택을 만들어 냅니다가 나왔단 말이야. 도덕적인 제약을 존중하는 게 뭐야? 규칙에 잘 따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compliance로도 추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나머지가 너무나 얼토당도 않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해요. compliance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다시 보자. 자, 빈칸을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이 도덕성에 있어서 장기적인 혜택이라는 건 중재되고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또 다른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말이죠. 그 사람이란 호혜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뭘 통해서? 바로 잘 따름으로써 자기의 도덕적인 측면을 잘 따름으로써 뭐 덕분에? 어떠한 사람의 수능 덕분에 바로 도덕적인 규칙이 어떠한 사람이 잘 따르는 것 덕분에 호혜가 보장되어서 장기적 혜택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되고 뭔가 서로 간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가 지문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볼까요? 자, 뭐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안 되지. 공유된 도덕성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부재가 되면 장기적 혜택이 나올 수가 없죠. 1번은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 뭘 통해서 pursuit 얘 뭐죠?
추구, 그죠? 펄수의 명사. 개인 자유의 추구를 통해서 개인 자유의 추구 안 되지. 마찬가지로 주제와 정반대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면 도덕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 뒷전으로 밀려나잖아. 2번도 절대 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자, 3번. 뭐의 관점에서 재정적인, 야, 이거는 고르는 사람 말도 안 돼. 돈 얘기 없잖아. 재정적인 혜택이 나온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죠? 에이전트는 뭐라고 이건? 행하는 사람의 행위자라고. 그 도덕을 행하는 사람의 재정적 혜택이라는 측면에서 누가 돈 주기 때문에 한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뭘 at the cost of 뭐죠 여러분? 뭐뭇을 대가로 무엇을 희생해서 뭘 희생해서 바로 사회의 집단적인 이익을 희생해서 장기적 이득이 호혜가 보장되고 장기적 이득이 나온다. 사회의 이익을 뒤로 하고 개인의 이득을 뭐 한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죠? 전혀 명시가 안 됐어요. 전혀.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4번인데 어려운 이유가 일단 저기서 수능이란 단어를 뽑아내기가 힘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또 보기에 compliance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comply라는 단어는 분명히 EBS에서 외웠다. 수능 하나 따르다. 자, 34번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EBS에 나온 단어를 여러분 잘 좀 외우세요. 자, 감지병 하셨어요? 감정이나 아니 안 했는데? 그거 내가 답지 달아놨으니까 답 좀 봐봐. 이게 어려워서? 넌 꼭 이상한 거 하나씩 틀리더라. 안 지칭초로 틀리든지 뭐 어렵다는 얘기가 없어져 애들은. 일단 답지를 잘 봐봐. 답지를 잘. 자, 그 답지 봐도 이해 안 가면 나랑 같이 해볼게요. 자, 34번 볼게요. 여러분 34번 봐봐. 이거 틀린 사람들 3점짜리네. 봐봐. 이게 왜 3점짜리야. 미쳤어. 여러분 빈칸 문장이죠. 그죠? 위에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데 우리 안 읽자 하고 일단 빈칸 문장 읽어보자.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잘 파악하려고 그랬잖아. 가장 대단한 기만, 자만 중에 하나는 이 자만은 행해지는 것인데요. 연구 심리학자들과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그러한 자만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아요. 사람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종 forget 뒤에 to 동사원형 뜻이 뭐라고? 앞으로 뭐 할 것을 잊어버린다. 그죠? 우리가 뭐 할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간단해. 우리가 잘 놓치는 걸 잡아라. 그죠? 우리가 잘 놓치는 게 뭐냐인데 그 뒤에 봐봐. 뒤에 뭐가 나오니? 제가 당신에게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시가 나와요. 예시의 길이는 길다. 그죠?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상당히 비교적 처음 부분의 예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한 표시는 일단 연결어 뭐 요약하자면 즉 다시 말해서 그리고 역접도 그에 해당해. 역접 뒤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틸이 뜻이 뭐라고 이게 연결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라고 예시 읽을 필요 없어요. 여기 정리가 됐다고. 뭐 예시가 뭐가 나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few people이니까 부정이죠. 상대적으로 거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잊어버리고 놓치는 걸 말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거의 없냐? 멈추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스탑 뒤에 투부정사 뭐라고? 요거 하기 위해서 멈추는 사람이 없대. 이거 안 한다 이런 얘기. 이게 들어가면 되지 뭐. 뭐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의문사나 관계사 뒤에 동사가 2개 반복되면 뭐라고? 이거 삽입이라 했잖아. 그들이 생각하기에 courage, 용기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멈추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forget to 하는 내용이 들어갔죠. 우리가 놓치는 것은 뭐다? 사람들에게 그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묻지 않는다가 질문의 주제라고. 뭐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흔히 하는 실수는 뭐다? 바로 해당 사람에게 그게 뭔지 묻지 않는다가 질문의 주제라는 말이야. 결론 부분이 나왔잖아. 예시를 건너뛰고. 자,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자, 우리는 뭐 할 걸 잊어버리게 되냐 종종. 사람을 연구하는 데서 그대로 나와요. 물어보는 걸 잊어버려요.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웨이는 여러분 보세요. 이 뜻인데 이렇게 해석 못하더라도 웨이가 아까 뜻이 뭐라고? 무게를 달다. 추상적 의미로 뭐라고? 중요성을 한번 검토해보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우리는 물어보는 걸 까먹어요. 그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라고 물어보는 거를 안 해요. 뭐에 대해서? 연구되고 있는 해당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중요성을 검토해보라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걸 우리 종종 까먹게 됩니다. 결론 부분에 나온 게 그대로 나왔죠. 그죠? 패러프레이징도 거의 안 된 채로 거의 그대로 들어왔죠. 에스크라는 동사 들어가고 틀릴 지문이 아닙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34번 비연계 지문은 뭐 이번엔 다 비연계이긴 하지만 수능에서 34번 비연계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로 자랑해요. 33, 34는. 근데 그에 비해서 34번 이번 좀 풀만했다. 단서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시를 건너뛰어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를 볼까요? 자, 주제와 어떻게 어긋나는지 보세요. identify가 뭐라고? 뭐뭇을
구별하다, 식별하다. 우리는 식별을 못해요. 그들의 진정한 동기를 어디에서 그 해당 심리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 참가자들의 진정한 동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는 아니지. 구별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묻지 않는다가 문제이기 때문에 구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신뢰를 얻는 걸 까먹게 되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뭐 하기 전에 우리가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신뢰를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민감한 질문하기 전에 그 사람이랑 먼저 피실험자랑 친해진 뒤 실험에 돌입해라 이런 얘기거든. 주제가 어긋나죠? 자, 3번 Take it to account 외웠잖아. 뜻이 뭐라고? account 말고 또 뭐가 된다고? consideration 뜻이 뭐라고 이거? 뭐뭇을? 고려하다.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되고요. reluctance 또 외웠죠? 뜻이 뭐였지 이거? 망설임. 그지? 자, 보세요. 우리는 까먹어. 고려하는 걸 까먹어. 무엇을? 그들의 그 피실험자들의 연구 대상의 망설임을. 뭐 하고자 하는데 망설이는 거? 그들의 의견을 밝히고자 하는데 망설이는 것. 그들의 의견을 잘 밝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려하는 걸 까먹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건?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걸 망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질문을 잘 해라 아니면 좀 질문을 줄여라. 이해가 안 되니 지금? 자 보세요. 우리는 이게 3번이 맞다고 치자고. 3번은 뭐냐? 우리는 까먹어요. 고려해야 되는데 까먹어. 뭘 고려하는 거?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길 꺼리는데 이걸 고려하지 못해 이런 얘기거든. 그럼 결론은 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니까 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물어보지 말아라. 물어보지 말아라는 주제 정반대라고. 이해됐습니까? 그럴싸하지만 따져보면 정반대 내용이에요. 그죠? 3번은 절대 답으로 찍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헷갈린다. 자 4번 볼게요. 순전히 국어죠, 그죠? 순전히 국어. 자, categorize 뜻이 뭐죠, 여러분? 뭐뭇을? 범주화, 분류하다. 자, 그 사람들을 범주화하지 못하는데 성별과 nationality 기억납니까, 여러분? 뭐지 이거? 국적도 괜찮고 국민성도 괜찮아요. 국적과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계급으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 4번도 아니죠?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하다. 5번이. 그리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어요. 빈칸 3.7번은. 자, 순서로 가볼게요. 이게 전 어렵던데 순서. 자, 보세요. 왜냐면 과학적 원리가 숨어 들어가서 중간에 뭔가 한번 설명을 넣어줘야 돼. 그래야 C에서 A로 연결된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볼게요. 자, 첫 문장. 요게 우리 요거 저기 뭐죠? 9월에서 문법으로 나왔었죠? 접속사 대세 문장의 주어로 활동할 수가 있다. 그죠? 그거 똑같은 구조고. 얼음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은 대조되는데 일상의 경험과 대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얼음을 이제 조그만 얼음 있죠. 조그만 각얼음. 그걸 이제 냅두면 얘가 녹으면서 막 물론 비탈진 길에서는 막 이렇게만 넘어가겠지. 근데 비탈진 길이 아니라 평지에서는 평평한 책상에서는 얘가 시간이 지나서 녹으면 그 자리에서 녹아서 물이 돼버리잖아. 막 지 혼자 움직이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김연아처럼.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얼음이 녹아서 흐른다는 것은 일상의 경험과 대조됩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야. 자, 보니. 자, 그 각얼음이라고 하자. 아이스큐브니까 조그만 얼음 조각. 자, 냉장고로부터의 각 얼음은 이것은 테이블 위에 놓여진 얼음인데 조용! 놓여진 얼음인데 지금 자기 1차 붙었다고 지금 와서 막 애들 방해하고 막 그렇습니까? 공부하세요. 자, 테이블 위에 놓여진 각 얼음은 흐르지 않아요. 이 각 얼음은요, 단지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녹게 되지요. 뭐 당연한 얘기고. 자, 이제 A로 가자. 여기서 지금 얼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녹는다라고 현상만 얘기했죠. 그래서 A에서 여기에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This is wine 뜻이 뭐라고? 그 결과 주어가 동사다. 봐봐. 원인과 결과가 되게 뭔가 빠져있어. 그 결과 각 얼음 조각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확히 결과로 내려면 이 현상 말고 요 사이에 지금 뭔가 각 얼음이 절대 흐를 수 없는 구체적 설명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 설명이 C거든요. C가 해석이 어려워요. 해석을 다 해도 중간에 뭔가 넣어줘야 돼. 그래야 그 결과 이런 결론으로 도출이 돼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일단 A는 제끼자. 뭐가 필요하다고? 각얼음이 절대 지가 흘러다닐 수 없는 이유가 설명이 돼야 돼요. 자, B로 가자 그럼. 자, it이 이어진다고 보고 it은 위에 있는 얼음 조각 각얼음을 받자고. 그 얼음 조각은요, 너무 작아서 흐름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투토로 받아주니까. 자, 그 다음. 자, 어떠한 얼음 조각이 있는데
수천 배는 더 큰 얼음 조각이에요. 졸라게 큰 빙하만한. 자, 그러한 얼음 조각은 쐐기 요게 내려앉다는 동사인데 사람으로 따지면 약간 얼굴이 내려앉아서 약간 우울해 보이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라도 상관없긴 해. 어쨌든 뭐 얼음이 녹았다 이런 얘기잖아. 수천 배 더 큰 얼음이 내려앉을 겁니다. 바로 그 자신의 무게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흘러가 버릴 거예요. 빙하가 되어서 흘러가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건 절대 흐르지 않는데 크기가 크면 걔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흐르게 된다. 크기가 큰 얼음은 흐르게 된다. 그 이상하지 차이가 나는 게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에요. 크기가 작은 얼음은 절대 흐르지 않는데 크기가 큰 얼음은 왜 흐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얼음이 흐르는 것은 약이 되는데 바로 중력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렇다. 중력이 작용해서 그래요. 동격이죠. 그 중력이랑 똑같은 힘인데 이 힘은 만드는 거예요. 강의 얼음이 아래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얼음도 흘러가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건 당연히 이해하죠. 뭐 때문에?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근데 이제 얼음이 크기가 커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어딘가로 흘러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작은 거랑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냐. 자, B도 지금 A로 갈 수는 없죠 여러분. 사실 답은 나온 거네. 해석을 정확히 못하더라도 A는 뭐야 지금 앞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가거름이 절대 흐를 수 없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설명까지 나오진 않았잖아요. 중력이 작용한다까지만 나왔고 C에서 이제 중력의 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C에서 요걸로 받을 수가 있죠. 중력으로 인듀스가 뭐라고? 뭐라고 여러분? 오랜만에 나온 인듀스 뭐라고? 약이 시키다 유발하다 그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 약이 되는 압력이 받아주죠. 그 압력이 exceed도 외웠지. 뭐라고 이거? 초과하다, 뛰어넘다. 뛰어넘을 때 그 힘을, 그러니까 중력이 뛰어넘을 때 이런 얘기야. 무엇을? 바로 물이나 얼음의 입자들을 한데 모아두는 그 힘을 뛰어넘을 때. 그래서 얼음이 뭉쳐있는 힘보다 중력이 더 셀 때 이런 얘기네, 그죠? 중력이 더 셀 때 그 atoms, 원자들과 그 분자들은 미끄러지는데 past가 이런 뜻이죠. 서로를 지나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downslope, 아래쪽 경사면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더 커지게 되면 얘는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중력이 더 커지게 되면 움직이게 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자, 익스도 떠났죠? 그 얼음의 내부적인 힘은 위에 나왔던 그 얼음 자체의 힘, 그죠? 원자와 분자가 결합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얼음의 내부적인 힘을 초과하기 위해서 혹은 초과하려고 한다면 그 아래쪽 경사면으로 가해지는 힘, 바로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래쪽으로 가게 하는 힘이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데 미니멈 최소치죠. value는 이게 가치 말고 우리가 이렇게 기억납니까? 무슨 값? 최소값으로 보시면 돼요. 일정 최소값을 반드시 뛰어넘어야만 됩니다. 자, 이해 잘 하셔야 돼. 보세요. 왜 얼음이 슬라이드하고 슬립하게 되느냐?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중력이 어느 정도 이상 작용해야 얼음이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왜? 중력이 뭐보다 세야 돼? 중력이 그 얼음이 뭉쳐있는 힘보다 중력이 더 세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근데 이제 크기로 넘어가. 여기서 이 설명이 빠진 거예요. 이 설명을 넣어줘야 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크기가 작은 얼음은 중력이 크게 작용해 작게 작용해? 작게 작용하죠. 그래서 뭐다? 요 최저값을 맞추지 못해. 최저값보다 밑으로 중력이 작용해요. 하지만 아까 수천 배 이상으로 커진다고 그랬죠. 커지면 중력이 어떻게 작용해? 존나 많이 작용하지. 요 최저 한도 값을 맞추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크기가 큰 얼음은 뭐다? 미끄러 움직이게 되고 반대로 크기가 작은 얼음은 절대로 흐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A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 각얼음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추가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꽤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왜냐면 과학적인 원리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 원리를 좀 파악하고 있으면 배경 지식이 작용해서 문제를 좀 쉽게 수월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34번이 더 어려워. 34번 어려웠어 이거? 그래. 이거 말고 34번. 자, 37번 갑시다.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대적으로 가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당신이 이제 막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reach for는 뭐라고 이건? 원래 reach 뒤에 전치사 안 쓴다고 그랬죠. 쓰면 뭐라고? for로 쓰면 어디에 손을 뻗어 닿다는 뜻이라고. 도달하다가 아니라.
자, 당신이 salt shaker, 이제 그 뭐 소금통이랄까? 소금통에 손을 뻗어 닿으려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미친놈이야. 다른 손님 중에 한 명이 그를 이제 조라고 부릅시다. 조이라고 할까? 조이라고 부릅시다. 자, 얘가 보이는데 보는데 당신을 시무룩하게, 그러니까 무뚝뚝하게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snatch away, 그 통을 나가채요. 그리고 그걸 놓아두는데 out of your reach, 당신의 팔 닿는 범위 밖으로 놓아둡니다. 이런 식으로 미친 새끼들, 그지? 자, 여기서 이제 A로 순서로 가볼게요. 그 식당까지 괜찮는 거죠? 그 식당에서 이것은 무리하다도 괜찮는 거죠?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여기서 물음표가 뜨지. 왜? 더 게임이라고 뭔가 게임이 앞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죠? 딱 또 앞에서 게임이 언급이 돼야 돼. 막 언급된 그 게임에서 이것은 예상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A가 들어갈 곳은 게임이 언급된 뒤에 A가 들어간다. 자, B로 갈게요. 자, 그러나라는 역접이 들어갔죠? 여기까지 일단 정신 나간 놈에 대한 소개가 나왔고, 그러나 만약 당신이 만나고 있다면 똑같은 사람을 바로 to play a board game 나왔어요. 그죠? 바로 보드 게임이 어가 붙은 게임이 나왔기 때문에 B에서 A로 가는 순서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럼 관건은 B, A, C냐 C, B, A냐로 갈 수 있겠는 거죠? 뭐가 순서인지 보자. 자, 그러나 만약 당신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일단 이어지긴 하죠. 조이와 똑같은 사람 보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보드게임을 하는 상당히 완벽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조이라는 애가 당신으로 하여금 그 경기를 이기는 걸, 막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이해가 간다는 얘기니까 물음표가 딱히 트진 않아요. 끝까지 읽어보자. 자, 그 식당에서, 그 게임에서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이 조이는 알고 있는데 당신의 의도를 알고 있고요. 조이는 막아요. 당신이 하는 것을, 당신이 하려고 노력하는 걸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B, A로 이어지고 이제 C가 마지막에 오느냐 처음에 오느냐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 C를 보시면 나중에가 나왔고 뭐예요? 식당을 떠날 때가 나오기 때문에 C가 가장 먼저 와야 되죠. 그래서 C, B, A로 가면 되겠다. 나머지 읽을 필요 없고요. 얘는 뭐 어려운 문장도 없고 얘는 좀 틀리셨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시계 어디 갔어요? 시계 여기. 저 뒤에 게 멈춰서 내가 이걸 8시 반이에요. 자, 38번 보자. 자, 요것도 틀린 사람 좀 있더라고. 일단 aside from이 뭐뭐하는 별개로라는 뜻이고 EBS에서 제가 했던 기억이 나네요. aside from 뭐뭐하는 별개로. hit이라는 게 요게 단서가 돼요. 그러니까 열기와는 별개로. 앞에 뭐가 언급된다는 얘기야? 열기가 반드시 언급된다는 얘기예요. 열기 반드시. 열기와는 별도로, 별개로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열기가 언급되면 잘 보자. 열기와는 별개로 마그마가 나오죠. 마그마는 또한 교환하는데 화학적인 요소들도 또한 교환해요. 뭐와? 주변을 둘러싼 암석들과 화학적인 요소들도 교환합니다. 요 주변을 둘러싼 암석이라는 건 잘 기억하시고 요게 뒤에서 언급이 돼요. 자, 그러면서 modify 뜻이 뭐라고? 수정하다, 고치다. 그러면서 고치게 되는데, 바꾸게 되는데 둘 다를 마그마의 구성 요소와 주변을 둘러싼 암석 둘 다를 그에 따라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추가 설명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그치?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이어질 수 있고, 중요한 단서는 열기라는 게 언급되면 거기서부터 그 뒤에를 의심을 해야 된다. 자, 화학적인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마그마는 극도로 복잡한 체계입니다. 뭐 1번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히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마그마의 화학적 구성 요소는 나데이 법빈의 요거 해석을 해볼까? 진홍해볼까? 마그마의 화학적 구성 요소는 해봐봐. 유리해볼까? 화학적 구성 요소는 지나면서 지속적인 채로 있는 것이 not, 아니라 but 달라집니다. 반응에서 variation 기억납니까? 뭐지? variation? 이 뭐예요? vary에서 왔고 다르다. 그죠? 뭐다? 변화. 계속 달라지는 거, 변화. 변화에 의해서, 변화의 반응에서 달라집니다. 이 변화란 이 환경이란 마그마가 놓여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자, 내용이 이해됐죠? 뭐 간단하고 아직 hit이 언급이 안 됐죠. 자, 요 2번 뒤에 언급이 되고, 그죠? 자, 보자. 자, 계속해서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이어가요. 더 차가운 암석과 접촉해서 마그마는 열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이 등장했기 때문에 3번부터 의심을 해줘야 돼. 그런데 뒤에서 보시면 this change in temperature라고 열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받아주죠.
그래서 온도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 다시 말해서 열을 잃어버리는 행위는 현상은 하고 자 일으키는데 일부 미네랄들로 하여금 시작하게 만들어요. crystallize가 crystal이라는 건 명사죠. 뭐예요? 크리스탈이라고도 하고 수정도 있고 보다 결정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동사가 돼서 결정화되다는 뜻이 결정화되다. 그래서 결정화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 뒤에 해볼게요. 우리가 많이 봤던 deprive A of B가 나오네. 그지? 자 이제 우리 그럼 다시 3번에서 4번으로 옮겨서 4번을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보면 돼요. 자 depriving부터 해서 그리고 유정해볼까? depriving 그러면서 빼앗아요. A of B가 뜻이 뭐라고? A로부터 A에게서 B를 빼앗다, 강탈하다. 그러면서 빼앗는데 마그마로부터 무엇을? 그런 화학적 요소들을. 이 요소들이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어디에? 그 크리스탈 결정의 형성에 관련된 건 빼앗아 버리고. Y 반면에 동시에 풍부하게 늘려요. 뭘? 마그마를 풍부하게 만들어요. with 뭐를 가지고? 다른 요소. 크리스탈 요소 말고 다른 요소를 가지고. 이 다른 요소란 관련되지 않은 건데 어디에? 당연히 결정의 형성에는 관련되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 요소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위에 나왔던 마그마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달라진다, 변화한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4번을 의심하는데 뒤에 아까 말했듯이 surrounding rock을 받을 수 있는 암석도 나와주기 때문에 4번이 맞죠. 해석만 완료보자. 자, 그 암석의 일부들은 incorporate 뜻이 뭐죠, 여러분? incorporate 합치다, 병합하다는 뜻이죠. 통합하다. 암석의 일부들이 병합되고 합쳐질 수 있습니다. 바로 마그마 안으로 합쳐지게 돼요. 그러면서 되는데 molten 녹게 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있게 되는데 딱딱한 fragment 아까 나왔죠? 조각, 그죠? 딱딱한 조각으로 마그마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면 알 수가 있다. 앞뒤 관계가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9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것도 그리 어렵잖아요. 문장 삽입 치고는. 자, persistent가 뜻이 뭐죠, 여러분? persist가 뭐지? persist 뭐죠? 지속되다. persistent 뭐다? 그럼 이건 지속성, 그죠? 꾸준히 이어지는 거, 계속 존재하는 거. 자, 어디에 있어서 로마법의 지속성에 대한 이러한 믿음. 앞에서 뭔가 믿는 행위나 믿는 어떤 대상이나 내용이 들어가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앞에 등장해요. This belief이기 때문에 throughout하고 시간이니까 뭐뭐 내내 정도로 보냈다. 자, 유럽의 역사 내내, 요 역사를 통틀어서 로마법의 지속성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앞에서 로마법이 역사에서 계속 존재했구나라는 믿음이 등장한다고. 그런 믿음은 독특한 게 아니었어요. 괴테되지만 몰라도요. 괴테에게만 독특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괴테가 살았던 19세기에만 독특한 게 아니었어요가 나왔어요. 얘가 들어갈 자리 앞에는 뭔가 로마법이 항상 존재한다, 항상 존재해왔다 라고 믿는 내용이 등장해야 되고, 요 뒤에는 얘한테만, 요 시대에만 독특한 게 아니었다 그랬으니까 즉 과거에만 있던 믿음이 아니니까는 그러면 어쨌다는 거냐, 뭐 현재도 있느냐, 그죠? 뭐 과거 얘 말고 다른 애에게도 있느냐, 요 믿음이 뭐 이런 내용이 등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로마법이 어디에든지 있었다라는 내용을 잡아보도록 하자고요. 읽으면서 로마는 남겨두었는데 endure가 뜻이 뭐라고요? endure 뭐라고? 참다, 견디다. endure 뭐니 그럼 이건 참아내는, 견디는. 그래서 꾸준한 지속적인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로마는 남겨두었는데 정말 대단한, 꾸준히 잘 견뎌내는 지속적인 legacy 외웠죠? 뭐지 이거? legacy 유산이란 단어, 끊임없는 유산을 남겨놓았는데 많은 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의 가장 분명한 유산이라고 주어졌네. 가장 분명한 유산 중에 하나는 그 로마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발달, 법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잘 봐야 되는데 아직 1번은 의심할 수가 없죠. 뭐가 추가로 등장해 줘야 돼? 이 로마법이 언제나 계속이 있었다. 유럽 역사를 통틀어서 라는 묘사가 들어가야 돼요. 아직 그 묘사는 안 나왔습니다. 로마법만 나왔고.
자, 그 뒤에 해석을 해볼게요. 요거를 서준이 해볼까? There is 있다. 뭐가? saying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saying이 뭐예요? saying. 이 뭐니? saying. 속담, 격언, 그죠? 속담이 있다. 혹은 격언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속담이 있는데 그 다음 요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 attribute. 다시 복습할까? 여러분? attribute A to B가 뜻이 뭐였지? 세 가지 뜻.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그 다음 좋은 거는 좋은 뜻 A는 B 덕분이다. 일반적인 뜻은 A가 B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다. 요 A가 앞으로 가서 attributed to가 된 거라고. 그 B에 속해져 있는 이런 얘기예요. 뭐에? 바로 괴태. 이름이 희한하죠? 괴태인데 괴태는 아닌데 G라고 하는 애에 속해져 있는, 그래서 얘가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죠. 얘가 했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하고 요디가 조금 어려운데 according to가 전체사죠, 여러분. 그럼 얘는 묶어주면 전체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지. 그러니까 where로 바꾸시면 돼요. 이러한 속담에서 로마법은 같았습니다. 바로 diving duck과 같았습니다가 나왔어. 이 속담이 뭔가 있는데 이 속담에서 로마법보다 바로 다이빙하는 오리와 같았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야. 다이빙하는 오리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뒤에 그럼 이제 2번을 우리가 왜냐면 disbelief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있었거든. 속담이라 하면 속담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믿었기 때문에 속담이 나왔고, 그래서 disbelief에 대한 근거는 나왔는데 다이빙 덕이 뭔지 몰라. 그래서 뒤에 봤더니 다이빙 덕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번 앞까지는 이어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 넣어주면 안 돼요. 다이빙 덕에 대한 설명을 바로 하기 때문에. 이 다이빙 덕에 대한 설명을 하면 옛날 사람들은 로마법이 유럽에 항상 있었구나라는 거를 암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이빙 덕이라는 건 수영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물 표면에서 말이죠. 아니면 물속에 깊은 곳에 잠수도 할 수 있는 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그 다이빙 덕을, 오리를 보던지 아니면 못 보던지 간에 그 오리는 항상 거기에 물에 있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니 이게? 여기서 이게 추론됩니까, 여러분? 로마법이 항상 지속했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게 속담의 내용에서 다이빙 덕이 뭐라고? 바로 물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물 아래로 잠수할 수도 있는 놈인데, 그러면 물 위에 떠 있을 땐 당연히 보이지,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잠수했을 땐 오리가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하지만 오리는 그 물에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죠? 로마법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법이 없어 보이는 시절에조차도 사실은 로마법은 존재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로마법에 대해서 로마법이란 항상 유럽 역사에서 지속했다는 믿음이 여기서 추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할 수가 있고, 3번을 의심한 뒤에 요 뒤에 과거에만 있던 믿음이 아니다라는 내용에 이어질 수 있는지 보자고요. 자, 그것은 현재 만약에 it을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로 받아준다면 it은 앞에 있는 오리를 받게 되겠죠. 오리를 받으면 말이 안 되거든. 자, 그것은 현재 공유되는데 대부분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공유가 돼요. 이 역사가들은 보통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를 바로 법의 발전의 이야기를, 유럽에서 법의 발전의 이야기를 로마법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번에 들어가야 하네. 3번에 이게 로마법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은 옛날에만 통하던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요 it을 로마법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서 그 개념은 현재도 공유되는 개념입니다. 로 이어지면 앞뒤 관계가 다 맞아 떨어지죠. 이 뒤에는 앞뒤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41, 2번 장문 독해로 가봅시다. 자, 얘 유형을 아예 바꿨어요, 그죠? 42번에 빈칸을 아예 빼버리고 어휘로 대체하는 바람에 지문을 이제 다 읽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볼 텐데 이것도 꽤 많이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B를 이해를 잘하, 이 국어 문제거든. B는 해석이 어려운 건 거의 없어요. 해석이 어려운 건 많이 없고 이 B에서 국어 문제를 잘 보셔야 돼. 보세요. 자,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trait, 뜻이 뭐죠? trait,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입니다. 바로 적응에 대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적응력을 굉장히 뛰어난 것을 갖고 있다. 자, relevant 뜻이 뭐였죠? 영역. 자, 인간의 심리학의 영역에서 심리학이란 게 맞는지 볼까? 자, 연구는 오랫동안 주목해 왔는데
필수적인 특성을, 이 특성은 적응하는 거예요. 바로 인생의 사건에 적응하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이든 tragic 뜻이 뭐예요? 비극, 그죠? 행복이든 비극적인 것이든지 간에. 그래서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맞으면 알 수가 있고, 자, 그 hardship 뜻이 뭐였죠? hardship, 고난, 역경, 그죠? 그 어려움, 고난, 역경이 사람이 경험할지도 모르는 고난, 역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족에 대한 indicate에서 왔죠. indicator 뜻이 뭐지? 지표, 그죠? 나타내 주는 거. 만족에 대한 지표, 표시, 수치는 빠르게 되돌아갑니다. 그들의 initial, 처음의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바로 adaptation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상태로. 요거 이해됐나요? 인간의 적응력, 그러니까 적응력이 뛰어나다라는 게 좋은 작용을 일부 하지만 이 뒤에 나오지만 반대 경우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get used to는 뭐라고 여러분? get used to 뭐라고 이거? B로 바꿔도 똑같다 그랬죠? 뭐뭐에 익숙해지다.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에 익숙해진다는 이 사실은 둘 다인데 reassure, 안심시키다예요. 안심시켜 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있어, 이런 얘기거든. 왜 그런지 볼까? 잘 따져봐 여기서. 자, 모든 것에 적응하기 때문에 그 결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행복과 불행한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눈에 띌 정도로 unstable이 왜 틀리냐? 자, 위에 봐봐. 이게 원인이야. 보세요. 사람들은 모든 것에 다 적응을 한대. 원래 행복한 사람이 있었어. 원래 행복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불행한 사건을 겪게 돼. 남친과 헤어지게 돼. 이별을 하게 돼요. 아직 그 상태인가? 이거 뺄까? 아니야? 다시 결합했어? 아니 또 새로 생겨서 그 사이에? 대박. 그래서 이 사람이 이별을 하게 돼. 행복했던 사람이. 그러면 이별한 이 순간 어때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지, 그지? 근데 불행은 자기 상태에 적응을 해서 다시 원래 상태에 뭐로 돌아가? 행복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행복했던 사람은. 이해됐습니까? 적응력이 뛰어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럼 보세요. 원래 불행했던 사람이 있어. 원래 불행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연애를 시작해. 존나 기분 좋아. 행복해. 근데 하고 보니 존나 짜증나. 밤마다 카톡 보내줘야 되고 확인 전화 해줘야 되고 손도 잡아줘야 되고 뽀뽀도 해줘야 되고 존나 귀찮아. 게임도 못해. 남자애가. 게임하고 싶은데. 그죠? 막 제약이 많아. 다시 뭘로 돌아가? 다시 자기. 그러니까 이 상태에 적응을 해서 또 다시 연애함으로써 좋은 거에 적응을 해버려서 더 이상 좋음을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불행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런 얘기로. 결론은 그 퍼센테이지 자체는 불안정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stable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돼요.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해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보자. 이것은 분명히 주로 그 이유 때문인데 인간의 놀라울 정도의 적응력과 모방 능력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항상 원래로 돌아갑니다. 자, 어떠한 부유한 혹은 어떠한 부유함이나 어떠한 발전조차도 is relative, 상대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빠르게 dissolve가 원래 뜻이 뭐죠, 여러분? dissolve가 원래 뜻이 뭐죠? 물리화학에서 원래 뜻은 용해되다, 녹아서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라지게 되지요. 결국엔 적응해서 내가 연봉 1억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연봉 1억 가고 나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연봉 10억에 비해서 불행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백만장자가 나오죠. 백만장자가 나오기 때문에 답을 이제 41번에 답을 잘못 찍은 사람 있죠. 백만장자들이 질문을 받을 때 바로 fortune이 뜻이 뭐죠, 여러분? fortune 두 가지 뜻? 운이나 뜻이고, 여기선 백만장자 때문에 뭐다, 이건? fortune, 자산이라.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fortune이라 그래요. 자, 그 자산의 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바로 필수적인 자산인데 그 백만장자들을 정말로 at ease이라 보시면 돼요. 정말로 편안하게 만들 만한 자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백만장자는 모두는 응답을 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데 그들이 이미 획득하다예요. 획득했던 수입의 수준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2배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이미 소유한 것의 2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요 42번을 틀린 사람이 대부분이 C를 답으로 체크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머지는 봐도 명확히 아닌 것 같거든. 근데 여기에 논리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요 C가 조금 논리구조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얘가 C가 맞는 건 요 밑에서 밝혀지거든. 정확히 해석을 했을 때.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C가 뭘 의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C를 확신을 갖고 찍는다기보다는 에라 모르겠다 C를 찍게 되는 거거든. 나머지가 너무나 명확히 아니기 때문에. 자, 보자. 그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적응력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뒤에 나오지만 내가 연봉 1억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막상 연봉 1억이 되면 난 어떻게 돼? 연봉 1억의 생활에 적응을 해버려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거든. 그걸 예상 못하고 연봉 1억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 보자. 자,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바로 그들이 행복할 거라고 말이죠. 만약에 그들이 be given이니까 받는다면 진호야, 만약 그들이 약간 더 많이 받는다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만족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연봉 1억 되면 행복할 거야. 근데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 뒤에 생략된 건 똑같은 구조로서 이게 생략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막상 연봉 1억 되면 적응을 해서 만족을 못한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이들이 못하는 건,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건, 이들이 지금 왜 그렇게 되냐 바로 그들의 적응력을 간과하고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들의 뛰어난 적응력을 이게 어느 정도로 적응할지 몰라서 그렇다가 논리상 맞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앞으로 본인에게 다가올 수입의 상승은 항상 만드는데 누군가를 꿈꾸게 만듭니다. 비록 일단 그 꿈이 달성되게 되면 이러한 상승은 결코 충분하지 않게 되긴 하지만 말이죠. 맞죠? 그죠? 앞에 never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for는 이렇게 잡아주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들의 미래의 수입을 어디에다가 바로 자신의 현재 보세요. 여기서 열망은 그냥 앞으로의 꿈을 열망이라는 단어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봉 1억이라고 연봉 1억. 사람들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비교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현재의 열망인 연봉 1억에다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비교를 하는데 뭐를 하지 않고 비교해버려. 바로 또 나왔네. 고려하지 않고 비교합니다. 바로 inevitable 뜻이 뭐예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열망의 발전, 진화라는 얘기는 연봉 1억 되고 나면 연봉 2억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없이 나오게 되는 열망, 나의 꿈, 목표의 발전은 연봉 2억을 말하는 거예요. 연봉 2억이 필수적으로 딱 욕구가 드러나게 되는데 연봉 1억을 적응해서 연봉 2억이 연봉 2억으로 꿈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건 고려하지 않고서 연봉 1억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2번에 결론 내시면 전부 다 결론이 뭐냐? 이것은 주요한 요소인데 vain이란 단어를 알면 이거는 100% 맞는 거죠. 뭐다? vain. 여러분 in vain이라는 단어 우리가 외웠는데 in vain 뭐요? in vain 헛되게 이런 뜻이에요. vain이 헛된이란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요. 그래서 행복에 있어서 이것은 주요한 요소인데 행복에 대한 헛된 퀘스트 임무에 있어서 주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디스가 받는 거 앞에 있는 내용 전부 다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고 적응해 버리는 거, 자기의 적응력을 예상하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행복을 취하지 못하게 만든다. 행복을 헛된 임무로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이까지 마지막 알 수가 있다. 자, 41번 볼게요, 여러분. 자, 하나하나 왜 어긋나는지 봅시다. 지문의 제목이 뭘까 그럼?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인간의 적응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그래서 뭔가 행복을 느끼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되죠. 자, 1번 aspire 동사로 뭘까 그럼 이건? 열망하라가 돼요. 열망하라. 그러면 너는 achieve 달성할 것이다. 이거 1번은 완전히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잖아. 아니고요. 자, 2번 millionaires 백만장자. 다시 말해서 몽상가들이냐 아니면 현실주의자들이냐. 2번이 제목이 되려면 서진아 2번이 제목이 되려면 내용이 이게 돼야지. 백만장자들이 있는데 얘들이 정말 자기가 대단한 목표를 세웠더니 그걸 정말 달성한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얘들이 정말 단지 몽상가일 뿐이냐 아니면 현실주의자냐 뭐 이런 내용이 펼쳐져야 돼요. 예시로서. 관련이 없고. 3번 자 답을 봅시다.
인간, 다시 말해서 너무나 적응력이 뛰어나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존재. 3번 다 들어갔죠? 자, 4번 너무나 바빠서 삶의 어떤 혜택들을 감상하거나 즐길 수가 없나요? 이건 4번 너무나 인간은 바쁘다는 얘기고 5번은 왜 행복을 미루는 것이 페이오프란 단어 기억납니까 여러분? 뭐였지 이거? 또 해 여러분. Honesty pays off in the end. 뭐였니 이거? 정직은 결국에 도움이 된다, 효과가 있다라는 동사로 최근에 정리한 적이 있는데, 자, 행복을 미루고 연기하는 것이 효과가 왜 있는지에 대한 이유. 5번도 관련 없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하다. 자, 풀이를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담배만 안 들렸어? 저기 뭐죠? 미니 테스트 수특 독해 미니 테스트 2를 복습을 해볼게요. 담배만 어려운데.